안녕하세요. 애플이에요. 오늘은 볼륨, 거래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가는 가격에 반영된 거래량을 차트에 만들어내요. 주식의 매매 가격에 의해서 캔들이 만들어져요. 양봉하고 음봉. 그 캔들들의 평균 가격을 기간별로 이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동 평균선이라고 해요. 양봉은 매수의 볼륨이 이 가격 안에 채워지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음봉은 매수의 볼륨이 가격을 채워 내려간, 가격이 내려가면서 채워져 내려간 양을 양봉, 음봉의 볼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래량이란 볼륨을 뜻하는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처음에는요, 매수가 100이면 매수 50에, 그러니까 거래량이 100이면 매수가 50에 매도가 50이 합쳐져서 그 100이 만들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래량이란 볼륨을 뜻하고 그 볼륨은 매수와 매도의 체결이 이루어진 그 매매의 횟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래량이 터진 차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책이라는 CHEK 장 내시경을 하는 알약을 먹어서 하는 이스라엘 스타트업 컴퍼니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2015년 8월에 상장이 되어서 이게 신생 주식은 아니거든요. 일부러 이 차트를 고른 게 IPO 한지 얼마 안 된 차트 말고 페니주 중에서 거래 볼륨이 작아서 그 변동폭이 큰 것을 골라서 예를 드리려고 이 차트를 골라봤어요. 여기 보시면 A 지점에 주가를 올리면서, 그러니까 볼륨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여지까지 있었던 이전에 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아주의 큰 볼륨이 올라가면서 주가를 올리면서 매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그런데 그 다음날 위에 긴 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주가가 쭉 밀려 내려왔어요. 이때도 역시 볼륨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큰 볼륨이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가가 내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불에 걸었는데 3불에 체결이 안 돼서 이미 주가는 2불 50이에요. 근데 나는 2불 50에라도 팔고 싶어. 그랬는데 2불 50에 안 팔려. 그러면 2불 40에라도 걸어. 그러니까 그만큼 매도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장대 음봉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전날 있었던 양봉 역시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면서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볼륨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제 B 지점에서는 이날은 정말 크게 올랐어요. 160%인가 급등한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딱 오르자마자 쭉 밀려 내려왔어요. 그런데 쭉 밀려 내려오면서 매수세가 없었던 건 아니겠죠. 파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건 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꼭지에 지금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주가가 내리면서 막 팔고 내려와서 지금 조정을 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A 지점에서 저렇게 볼륨이 들어오고 B에서도 볼륨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다시 뜰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아주 고점을 찍었던 그 날 후에도 계속 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살짝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이게 아까 전에 전장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2015년에서 45불을 치고 거의 6년, 7년 동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자고 있던 차트죠. 그런데 혹시 세력이 어떤 큰 손이 장난을 치는 작전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왜냐면 B의 가격을 원해요. B의 가격을 원해서
A의 값을 만든 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나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제 페니주를 봤으니까 애플 우량 주식을 볼게요.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주가를 올리면서 매수한 자리가 보이시죠? 8월에 이미 갭상을 해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막 앞다투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밀어 올리면서 1불이라도 비싸도 좋다라면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가 쭉 밀어 올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치면서 음봉이 빠졌죠. 이때도 거래 볼륨이 신고가에서 굉장히 큰 볼륨이 쳐졌는데 이때 못 파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량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스플릿하고 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때도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거래 볼륨이 높은 거겠죠. 그러니까 개미가 떠 아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나서 횡보를 며칠 하고 다시 주가가 올랐죠. 아, 거봐. 역시 애플이야. 하고 저기서 덥석 물었어요. 그런데 신고점을 치면서 저 하락 잉태형의 장대 음봉이 떴어요.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쭉쭉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더 길게 봤어요. 길게 애플 일봉을 틀어놨는데 이제 A 지점에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볼륨이 줄었어요. 이때는 저기가 신고점이겠죠? 신고점에 주가가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 단톡방에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볼륨이 줄고 있어요. 고점에서 볼륨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고점에서 볼륨이 줄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꼭 하락하는 건 아닌데 이 케이스에서는 볼륨이 줄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볼륨이 빵 터지면서 가격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격이 내리는데도 이 애플 주식은 우량주기 때문에 계속 조금만 내려도 매수 그러니까 60선 가니까 이제 반등하겠지 하고 또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주가는 계속 내렸어요. 언제까지? 하락이 멈출 때까지. 하락이 멈추면서 매수가 있었지만 가격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저 하락 저점에서 볼륨이 굉장히 큰 그 매도의 볼륨이 굉장히 큰 볼륨이 떴는데도 가격은 올리지 않았어요. 매집이 이루어지는 때에는요, 볼륨이 커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C 지점에서 그렇게 해갖고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D 지점에서 이 전 페이지에서 본 고지점이에요. 양봉이 뜨면서 주가를 확 밀어 올렸어요. 막 너도 나도 앞다투어 사는 거죠. 더 높은 가격에도 사겠다. 더 높은 가격에도 사겠다라는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를 계속 밀어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 지점에서 볼륨이 터지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고요. 음봉이 고점에서 터지고 그러면 매수가 있어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그 매수의 볼륨인 초록색의 볼륨이 떴어도 주가는 하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가를 올려서 사려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 지금 현재 지금 차트상을 보면 지금 쌍바닥을 준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60선 바로 밑에다 갖다 댔어요. 그리고 20선 위에 있고 8일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트를 볼 때 뭐 장기 이평선을 다 틀어놓고 이렇게 뭐 60선, 120선 막 이렇게 하고 보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주가가 20선 위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20선이 60선 위에 있느냐, 즉 정배열인가 역배열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리예요. 저번 주의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제 올린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번 주 내내 단톡방에서 이 브리크아웃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봐야 한다, 페이크인지 아닌지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애플 차트에서도 나타나요. 지금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건지 올라가지 않을 건지 아무도 몰라요. 주가는 오르든지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만 A 지점처럼 잠시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거래량을 싣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다 아니다라고 사실은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뭐 저항선에 부딪혀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지금 이 전체적으로 마켓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그걸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볼륨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볼륨 이게 제일 굉장히 중요해요. 볼륨이 실린 장대 양봉, 의미가 있는 장대 양봉. 그냥 볼륨만 빵 터져도 도지인 경우가 있어요. 주가를 움직이지 않고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매직 구간에 있는 짧은 캔들들인데도 볼륨이 커져 있는 상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은 가격을 서로 올리면서 비딩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볼륨이 실린 장대 음봉, 볼륨이 빵 터지면서 고점에서 가격이 낮아도 좋다, 빨리만 던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주가를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과 그 캔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이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 이 거래량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점에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볼륨이 줄다가 볼륨이 급증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은 꼭 주가 하락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조정을 하면서도 그 만든 장대 양봉의 50% 밑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렇지만 볼륨이 실리면서 주가를 강하게 매도하면서 주가가 내려오는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하면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가더라도 그 차트는 이제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시그널을 줬을 때 그때부터 이제 추림을 조금씩 해서 익절을 해서 일부분 캐시로 확보해 놓을 수 있으면 다음 조정에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더 좋은 가격에 다시 재진입을 할 수 있게 되죠. 반대로 하락하던 주가가 볼륨이 줄면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볼륨이 완전히 줄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 하락이 멈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멈춰서 횡보하다가 더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주가가 막 하락하기 다 하락하고 나서 찾아보기보다는 뭐 처음에 사기 시작하면서부터 혹은 사기 전에 기업의 펀더멘탈은 어떤지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인지 잘 알아보고 해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누가 샀대더라, 누가 좋대더라 이렇게 해서 나의 소중한 투자금을 사는 그냥 덥석 사기보다는 내가 이 회사의 이 주식을 어떤 비전으로 왜 사는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락이 멈추었다가 일정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면요. 매물이 위에 많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조정을 받아요. 근데 다시 조정을 받다가도 다시 하락에 멈추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또 시그널이 있어요. 부조지표로 보는 시그널도 있고 뭐 볼륨으로도 보지만 그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가가 20선 위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으려면 하락이 멈춰서 반등을 하면서 이 주가의 20선이 60선의 위에 있느냐. 사실은 근데 20선이 60선 뚫고 나면 저점에서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는 신호인데 이제 뭐 5일선 위에 얹어갖고 사는 거는 솔직히는 위험 부담이 더 커요. 그리고 20선에 올라섰다가도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 과정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을 보는 보조지표로 또 참고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